안녕하십니까. 커마1급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컴퓨터 일반 8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윈도우즈 7은 이게 운영체제가 되는 거예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윈도우즈 7 외에도 윈도우즈 XP도 있고요. 리눅스, 유닉스 이런 다양한 운영체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윈도우즈 계열의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특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까지 이제 윈도우즈 7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능을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 윈도우즈 7이 하는 역할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암기 특별히 할 거 없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부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운영체제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체제의 특징, 목적, 기능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자, 운영체제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보통 OS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가끔 문제에 나오는데요. 이제 모니터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운영체제는 컴퓨터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의 해상도도 운영체제에서 설정할 수 있죠. 모니터라는 하드웨어의 해상도 설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 카드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 스피커의 볼륨 같은 경우에도 운영체제에서 볼륨 조절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컨트롤을 할 수는 없어요. 컨트롤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컴퓨터 환경. 그러니까 마우스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더블 클릭을 함으로써 쉽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사용자의 입장에 맞춰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정도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이제 부팅 순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부팅 순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본체에 그 전원 버튼이 있죠. 자, 이 전원 버튼을 이제 눌렀을 때 전원이 본체에 공급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까만 화면에 모니터에 보면은 텍스트로 쭉 무언가 쭉 표시가 되면서, 자, 표시가 되다가 그 다음 이제 윈도우 로고가 화면에 딱 나오죠. 그 다음 이제 바탕화면이 화면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부팅이라는 것은요, 전원이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 윈도우가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윈도우 바탕화면이 보이기 전까지예요. 자, 로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의해서 바탕화면, 운영체제가 보여질 때까지가 이제 부팅 과정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자가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 과정들, 운영체제를 이제 부팅을 해야만, 운영체제를 화면에서 보여줘야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관리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를, 그죠? 자,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부팅에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은, 바이오스예요.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이게. 컴퓨터에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은 바이오스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바이오스가 하는 역할이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이런 이제 하드웨어의 작동에 필요한
명령어들을 모아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면서 컴퓨터의 전원이 켜는 순간부터 윈도우가 시작되기까지 부팅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팅이란 그 과정을 누가 이제 주체가 되어서 실행을 시키냐면은 바이오스가 하는 거예요. 바이오스. 상당히 중요하겠죠.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자, 그래서 뭐 바이오스가 먼저 실행이 되면서 마우스는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키보드는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현재 메모리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CPU의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쭉 점검을 해요. 점검을 쭉 하는 겁니다. 그게 텍스트가 이렇게 보여진 것이 그 내용이에요. 쭉 체크를 하는 겁니다. 쭉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면은 그때서야 윈도우 화면이 바탕화면에 보여지는 겁니다. 자, 바이오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는요, 기억장치 중에서 롬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롬에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기억장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후반부, 컴퓨터 일반 후반부에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억장치에 대해서. 자, 이번, 이제 운영체제의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한, 정도의, 제가 정보만, 그 지식만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억장치는요, 크게, 주기억장치가 있고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조기억장치는 하드디스크, 뭐 CD-롬,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기억장치예요. 뭐 USB 메모리도 이제 보조기억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보조기억장치는요, 주로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주기억장치는요, 저장이 아니고요, 처리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처리를 하려면은 무언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PU는 주기억장치에 접근을 해서 명령하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것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것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리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클릭 따닥 하잖아요. 그죠? 자, 따닥 하기 전까지는 그 데이터들은 다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따닥 해서 실행이 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주기억장치로 정보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야만 CPU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서 작업을 쭉 했잖아요. 그죠? 아래 한글에서 문서 작업을 해서 1.hwp 만들어서 저장 버튼 딱 눌렀습니다. 그때는 저장하는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1.hwp. 그렇죠? 자,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주기억장치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주기억장치하고 보조기억장치하고 하는 역할 아시겠죠? 자, 이때 주기억장치에서도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롬이라는 기억장치가 있고 램이라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자, 롬은요,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예요.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가능합니다. 읽기. 수정할 수는 없어요. 읽기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징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전원 있죠, 전원.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은, 자, 스마트폰에 어떤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어야겠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처음에 부팅이 될 때, 시작이 될 때, 시작하기 위한 그런 명령어들, 프로그램들은 이제 롬이라는 기억 공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롬이 스마트폰에도 있고요. 각종 전자장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정보들, 그것은 롬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들은 수정해서는 안 되겠죠. 수정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수정해서는 안 되죠. 스마트폰에 이제 어떤 부팅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읽기만 가능한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가 되고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램은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읽기도 가능하고요. 쓰기도 가능합니다. 읽고 쓰기가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은 지워집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 제가 아리아 한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블 클릭 따닥 했을 때 주기억장치로 이제 정보가 이동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로 이동이 될까요? 롬에 이동이 되겠습니까? 램에 이동이 되겠습니까? 램이요, 램.
왜? 아리아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는 저장을 했다가 필요 없으면은 지워버리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컴퓨터의 전원이 꺼졌을 때는 그 아리아 한글 프로그램은 사실 내려지는 겁니다. 지워지는 겁니다. 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 썼다가 지웠다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램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상 메모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상 메모리의 개념 아시죠? 주객장치인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가상 메모리의 기법은요, 램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이제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쭉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자, 명령어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제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에 명령이 쭉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명령어의 순서대로 쭉 실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제는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점검이 끝나면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OS를 이제 실행을 해서 램에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제 운영체제 전체 내용을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바탕화면에 이제 이렇게 띄워지잖아요. 그죠? 자, 그 정도 정보들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각각의 기능들을 실행을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램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램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틸리티 프로그램도 이제 같이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아리아 한글, 뭐 게임 프로그램들, 뭐 포토샵, 오피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응용 프로그램이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 운영 체제일 수도 있고 뭐 응용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3, 백신 프로그램, 뭐 압축하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에 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은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램에 이렇게 또 상주가 되고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램에는 이제 운영체제 내용이 있고요. 뭐 워드 프로세서 작업을 한다면 워드 프로세서, 뭐 엑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들도 여기에 저장이 되고, 그 대신 전원이 이제 끊어지면은 전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 내용들은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부팅을 하면 다시 운영체제에 올라오고, 더블 클릭을 하면 또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고, 자, 그런 과정으로 이제 부팅이 되는 겁니다. 자, 부팅되는 과정 아시겠죠? 바이오스에 의해서 각각 이제 하드웨어 장치들을 쭉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운영체제를 램으로 가져오게 되고, 운영체제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각종 프로그램들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부팅의 이제 논리적인 이제 그 순서가 개념적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제 바이오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팅 과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특징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롬 바이오스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바이오스는 부팅할 때 포스트를 통해 컴퓨터를 점검한 후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한다. 자, 포스트가 무엇인지 아시면 돼요. 포스트란 것은 파워온 셀프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가 점검, 스스로 컴퓨터 시스템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는지, 사용자에게 컴퓨터의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는 연결되어 있는지, 키보드는 연결되어 있는지, 모니터는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먼저 윈도우가 동작하기 전 컴퓨터의 자기 진단과 주변 기기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바이오스가 이런 점검을 하죠. 이 점검하는 것을 우리는 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컴퓨터의 자기 진단과 주변 기기를 점검하는 이것을 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포스트를 실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바이오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어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바이오스를 우리는 이제 펌웨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펌웨어. 펌웨어라는 것은요, 롬에 기록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입니다. 프로그램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제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수정할 수가 없죠. 모니터 여러분들 뭐 한 번 구입한 모니터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제 수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는 수정할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쯤 되는 것이 펌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롬이라는 곳에 이제 기억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롬에 기억되는 프로그램. 롬에 기억이 된다는 얘기는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징이. 아시겠죠? 그래서 롬에 저장이 되는 이제 프로그램, 마이크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제 펌웨어라고 얘기를 하고, 하드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한 중간 정도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롬에 이제 저장이 되는 이제 바이오스가, 자, 예전에는 이 바이오스가 이제 업데이트가 될 필요성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롬 바이오스를요,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용 낭비가 되는 것이죠.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이제 롬을 만들었어요. 그게 플래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래시롬. 자, 플래시롬은요, 롬의 특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한 번씩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프로그래밍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EEP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EP롬. 뭐 여러분들 쉽게 뭐 운영체제에서 뭐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정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정 가능해요. 자, 수정은 가능한 그런 이제 롬에 이제 바이오스를 저장을 합니다. 바이오스를 저장을 해서 칩을 교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롬 바이오스를 교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이오스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재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최근에는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이제 뭐 플래시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USB 메모리에 그 들어있는 메모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USB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제 작은 기억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제 CMOS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CMOS의 개념 또 설명드리고 특징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한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바이오스에 하는 역할 아시겠죠? 바이오스가 이제 각종 장치들을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부팅을 할 때까지의 역할을 이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팅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팅을 하는 방법이 CD-롬으로 부팅할 수도 있고요. 그 하드디스크로도 부팅할 수 있고요. USB 메모리도 부팅할 수 있습니다. 부팅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운영체제를 이제 설치를 할 때는 CD-롬으로 이제 부팅하는 게 맞습니다. CD로 이제 보통 이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치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하드디스크로 부팅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특수하게 어떤 설치 프로그램이 USB에 있는 경우에는 USB로도 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일단 바이오스라는 것은요, 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지 딱 정해진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이제 이 정보들을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롬에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램이 있습니다. 그 램을 우리는 CMOS 램이라고 합니다. CMOS 램. 그러니까 CMOS에 이 정보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드디스크의 타입이나 부팅 순서와 같이 바이오스에서 사용하는 일부 정보, 바이오스에서 그냥 바이오스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또 수정할 수 있는, 수정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보들이 이제 CMOS에서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CMOS 램, CMOS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CMOS 정보들은 CMOS 램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MOS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우리는 기억 장치다라고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팅을 할 때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CMOS 환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CMOS. 그러니까 부팅되는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자, 그래서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웨어 사양의 그런 각종 기록들을 저장하는 이제 기억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롬 바이오스에 내장된
램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죠. 이게 이제 바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바이오스가 있는데 이 바이오스 내에 이제 시모스 램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바이오스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부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에 내장된 램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램은 이제 수정할 수도 있고 이제 읽을 수도 있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부팅되는 순서라든지 각종 하드웨어의 사양에 대한 기록들이 전원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워지면 안 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원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PC의 전원이 꺼져도 배터리가 있게 되면 문제가 없겠죠. 배터리. 그래서 컴퓨터에 이제 본체에 보시면요. 이런 수은 전지가 하나 있습니다. 수은 전지가 있고요. 이 수은 전지에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PC의 전원이 꺼져도 이제 램에 이렇게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설정한 데이터들, 여기서 설정하는 이 데이터들은 항상 램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D-롬으로 부팅을 한다든지 하드디스크로 부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정한 내용들에 따라서 부팅이 되는 거예요. 자, CMOS 셋업이라는 것은 기록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MOS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기억 장치라고 봐야 되고요. 자, 기억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 롬 내에 바이오스롬이죠. 롬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롬 바이오스 내에 내장이 되어 있는 기억 장치, 그것을 CMOS 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CMO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장치가 되는 것이고 그 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CMOS 셋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CD-롬으로 부팅을 하겠다, USB 메모리 부팅을 하겠다, 그것을 기록하는 작업을 CMOS 셋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CMOS 셋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보면은 CMOS 셋업 유틸리티라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 보여지는 이 프로그램, 자, 이 프로그램이 CMOS 셋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제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워드, 자, 어워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이제 프로그램 화면이 되는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스탠다드 CMOS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이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는데 뭐 시간 설정 가능하고 뭐 데이트, 날짜 설정 가능하고 하드디스크의 타입 결정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칩셋 어떤 칩셋에 대한 설정 가능하고요. 파워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전원 장치들도 전원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PMP라는 이런 그 기능들도 설정을 가능하고요. 그다음 패스워드도 설정 가능해요. 그래서 CMOS 셋업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들은 시스템의 날짜하고 시간. 자, 시스템의 날짜하고 시간이 항상 정확한 이유가 그 정보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은 CMOS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고 윈도우즈에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윈도우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이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원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카운팅이 되면서 값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드디스크의 타입, 하드디스크의 이제 유형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설정을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부팅 순서, 그리고 시스템의 암호, 칩셋의 설정, 전원, 그리고 PMP 기능 설정 이런 것을 CMOS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 한번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암호 설정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 자체도 함부로 이제 수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컴퓨터 부팅을 할 때, 함부로 이제 부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암호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를 설정을 했는데 잊어버린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를 뽑았다가 한참 두시고 다시 장착하시면 돼요. 그럼 초기화됩니다. 초기화. 무엇이? CMOS가 초기화가 돼요. 왜? CMOS는 램이잖아요. 램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초기화돼 버립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의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들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다. 맞는 얘기죠. 바이오스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체제의 일부다. 자, 이거 하드디스크란 얘기 맞습니까? 롬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롬 바이오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 윈도우즈를 동작시키기 위해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먼저 윈도우가 동작되기 전에 컴퓨터의 자기 진단과 주변 기기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바이오스라고 한다. 자, 이때 주변 기기에 대한 정보는 컴퓨터마다 각기 다르게 되고 셋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정보를 저장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시모스 셋업을 통해서 각각의 컴퓨터마다 이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정보들을 저장을 하는데 어디에 저장을 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하기 좀 적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기억 장치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시모스는 맞죠. 시모스 얘기가 맞잖아요. 시모스도 이거 하드웨어입니다. 칩이에요. 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시모스에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EEPROM 말씀드렸다시피 EEPROM도 지울 수 있고, 쓸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이 정보들을 저장하기에 적당합니다. 그렇지만은, 롬 중에서 P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P롬은요, 이제 한 번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P롬 라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한 번 입력할 수 있고요. 내용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4번은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운영체제의 특징, 목적, 기능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강의를 이제 충실하게 학습을 하신 분들은 뭐 암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암기할 거리가 있겠지만 많이 줄겠죠. 자, 특징을 보시면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한다. 뭐 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초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운영체제가 없었다. 자, 초기에는 운영체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 이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사람이 있고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것은 기계어를 이해를 합니다. 기계어라는 것은 1과 0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작동을 시키려면 기계어를 알고 있어야만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간에 운영체제가 없었죠. 이렇게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어떤 기계하고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체제인데, 운영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기계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컴퓨터를 이용을 하려면은 기계어를 알아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컴퓨터 운영체제의 종류는요, MS-DOS라는 윈도우즈 계열 이전에 MS에서 만든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우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계열, 유닉스, 리눅스, OS2, 자, OS2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란 하드웨어를 사용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나 펌웨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이다. 자, 바이오스, 이 펌웨어도 운영체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이제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스도 운영체제의 한 종류다. 그렇게 포함을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영체제의 주된 역할은 프로세서, CPU,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통신장치, 데이터 등과 같은 자원의 관리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원,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자원들을 관리를 한다. 자,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요,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라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운영체제하고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 안에 운영체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뭐냐? 이거 번역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뭐 한국어를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계어 있죠, 기계어.
컴퓨터가 이해하는 1과 0으로 되어 있는 기계요. 이것을 번역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운영체제에서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키보드, 모니터, 디스크 드라이브 등 필수적인 주변 장치들을 관리하는 바이오스를 포함한다. 말씀을 드렸죠. 운영체제란 소프트웨어나 이런 하드웨어를 사용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퓨터의 기본적인 동작을 관리하는 주요 프로그램을 슈퍼바이저라고 한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런 이제 컴퓨터의 기본적인 동작을 관리해주는 주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관리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의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슈퍼바이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제어 프로그램은요, 제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전체의 작동 상태를 감시하고요. 작업 순서라든지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이런 관리적인 부분, 자, 이런 것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우리는 제어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세 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자, 금방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 글자를 기억을 하십시오. 감자 데이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효율성을 위해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을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그 운영체제의 특징, 목적, 기능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 주기획장치에 위치한다. 자, 운영체제는요, 동작되는 동안, 컴퓨터가 동작되는 동안에는 주기획장치에 있어야 돼요. 보관은 하드디스크에 하지만은 컴퓨터가 동작이 된다는 것은 CPU가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주기획장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운영체제에 그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운영 방식의 종류가 있는데, 이제 일괄 처리,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을 일괄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운영체제를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일괄 처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시간 처리, 지금은 실시간 처리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입출금기를 보시면은 바로 데이터, 그러니까 출금을 하겠다라는 어떤 명령을 내리면 바로 이제 그 은행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서 은행 컴퓨터에서 처리를 해서 바로 출금이 되도록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공기 뭐 예매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이제 실시간 처리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운영 프로그램은 운영 체제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그런 운영 체제를 이용을 해야겠죠. 자, 분산 처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 체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분산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클러스터링이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링은요, 2대 이상의 컴퓨터를 함께 묶어 단일 시스템처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분산 처리하고 비슷한데요. 분산 처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분산 처리는 컴퓨터 1, 컴퓨터 2, 컴퓨터 3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의 다 운영체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각각은 다 이제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효율성을 높인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단일 시스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빠른 처리 가능하겠죠. 한 대의 컴퓨터 이용할 때보다도 여러 대의 컴퓨터를 묶어서 사용할 때가 더 빠르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장애 해결도 될 겁니다. 1번 컴퓨터, 2번 컴퓨터가 있으면 1번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2번 컴퓨터에서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쉘은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자, 컴퓨터가 있으면요, 중간에 이제 운영체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운영체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내에 있습니다. 그게 쉘이에요.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운영체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용어의 정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C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윈도우 C. 자, 윈도우 C는요, 가전제품이라든지 소형 컴퓨터라든지
PDA 등에 사용되는 인베디드 운영체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제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개념이 되는 겁니다. 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가전제품, 소형 컴퓨터, PDA 이런 식으로 이런 장치들은 각각의 특정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목적에 맞도록 그 전체 운영체제 기능 중에서 떼어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떼어내서 만들게 되면은 그 목적에 맞도록 크기가 작은 이제 운영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덩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억 장치의 공간도 이제 더 작아질 거고요. 전체적인 비용도 비용 대비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게 되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이제 윈도우 C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 C 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있죠. 그래서 윈도우 C는 인베디드 운영체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인베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베디드가 뭐냐면은 내장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장형. 자, 인베디드 시스템은요, 어떤 목적을 이제 위해서 작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가 있다.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 내에 윈도우 C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하나로 보는 것이죠. 내장형 시스템. 자, 운영체제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반환 시간을 단축한다. 컴퓨터의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반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1 더하기 1은 무엇이냐라고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 명령을 내리는, 그러니까 의뢰하는 시간부터 일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때가 반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반환 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효율성은 높아지겠죠. 자, 처리 능력 향상. 자,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입니다. 처리 능력 향상. 뭐 1초 내에 그 많은 일을 처리를 하면 뭐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운영체제가 이제 있는 목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뢰도 향상.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입니다. 정확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신뢰도는. 자, 그 다음 사용 가능도 향상. 시스템이 필요할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사용이 가능한가. 어떤 시스템이 뭐 데이터를 이동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사용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용 가능도. 자, 이런 것을 뭐 읽어보시면 대충 개념 아시겠죠? 자, 기능 보겠습니다. 기능은 하드웨어의 효율적인 제어가 기능이 되는 거고요.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기능이 되는 거고요. 사용자 프로그램의 실행 환경을 제공해 준다. 뭐 아래 한글 프로그램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파일과 디스크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뭐 이전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 윈도우의 이제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의할 점은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기능은 운영체제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운영체제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그리고 유닉스 등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읽어보시면은. 자, 4번에 보시면은 스프레드시트 입력과 검색 기능 제공한다. 자, 스프레드시트는 보통 우리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액세스하고 엑셀 이런 기능은 운영체제에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만 스프레드시트 입력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다음 중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운영체제의 종류로는 매크로 프로세서, 어셈블러, 컴파일러 등이 있다. 자, 이거 조금 전 말씀드렸던 언어 번역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2번을 제대로 고치려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운영체제하고는 이건 별도입니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운영 체제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요. 자, 4번 한번 보십시오. 운영 체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 위치하여 여러 종류의 자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 설명이 틀렸죠. 하드디스크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하드디스크 아니고 이제 주기억 장치에다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5번, 다음 중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영 체제가 관리해야 하는 주요 자원에는 메모리, 프로세스, 여기까지는 좋아요. 홈페이지 등이 있다. 이거 홈페이지 아니죠.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관리자, 사람이 관리를 해야겠죠. 6번, 운영체제 종류에서 2대 이상의 컴퓨터를 함께 묶어서 단일 시스템처럼 사용하는 기술, 클러스터링, 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체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전까지 설명드렸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던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